자,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그 5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뉴스 잠깐 국정원 7월 27일인데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더군요. 보통 이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터졌다 국정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어페어라는 그 국가 내부 이제 각 단체 내부에 경찰들이 있어요. 조사하는 그런 다른 이제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저의 상사가 저를 조사한다든가 저의 부하가 저를 조사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 부하라든가 제 상사하고 그 같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터널 어페어라는 곳에서 와서 아니면은 거기서 스파이를 심어요. 출장을 오는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신입이 들어온다든가 전출이 온다든가 전근 이런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해서 잡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잡아가더라도 어디서 잡아가냐면 그쪽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1층에서 국정원 2층으로 잡아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내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FBI가 와서 조사한다든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CIA가 잘못했는데 CIA가 스스로 조사를 해가지고 CIA가 발표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선진국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학 얘기 5번째, 실제로 이제 오늘은 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보니까 좀 멀게 잡아서 386세대도 상당히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토플 시험도 보고 유학도 그 시대 한마디로 초창기라고 보면 되겠죠. 옛날 삼성에서 직원들 뽑아서 유학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제 영어를 잘하느냐, 똑같이 그렇게 돈을 투자했는데도 열심히 했죠, 당연히.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영어를 왜 못하느냐? 그럼 지금 아이들이 영어를 더 학원도 많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확실하게 단어 한 단어는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은 실제 옛날 그 목소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한 단어를 보면요 영어를 더 잘해요. 왜냐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사는 21세기에는 영어 단어가 그 20세기 때보다는 더 많아졌거든요. 많아졌고 이 물건 자체가 새로운 단어들이 생겼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말도 있고 유튜브라는 단어도 있고, 그럼 유튜브라는 단어도 결론은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이제 그 공부하게 됐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확실하게 외국에 안 나간 조기 유학 가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확실하게 옛날보다는 영어의 발음 실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 글을 쓴다든가 영어를 좀 길게 말한다든가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대체로 영어를 그러니까 짧게 영어를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사, hey man, what's up man 이 정도 아주 간단한 영어를 잘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길게 봤을 때 하루 전체를 갖다가 아주 길게 봤을 때 영어를 잘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영어를 못한다는 이제 결론이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만약에 누구랑 하잖아요. 그럼 저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갖다 단순하게 뭐 시험 문제를 딱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어이씨 나보다 좋게 나왔네 뭐 미국에 살았는데 뭐 공부를 했는데 이거 혹시 가짜 졸업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영어를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그 거지도 있고 뭐 대학교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영어를 아느냐?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플렉서블 하다고 해야 유연하다고 할까요? 유연하다고? 근데 이제 가끔가다 텔레비에서 나와서 영어를 좀 한다는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어를 잘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준비한 영어 그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완전 버벅거리는 거. 그 이상을 넘어. 그리고 그 자기의 범위 내를 갖다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쌍칼 배우 있죠. 쌍칼 연기하신 분. 그분은 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사실을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일단은. 근데 그 사람 영어를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럼 100%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100% 영어를 잘하는 사람. 우리 그 콜롬비아 대학 졸업한 아가씨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조그만 아가씨 노래 잘하는 아가씨. 그 아가씨 영어를 잘하잖아요. 막 한국말을 벌써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쌍칼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나름대로 자신의 말을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미국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면 뭐해? 미국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쌍칼이라는 분은 마치 길에서 배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영어를 길에서 배우면 그건 잡놈들이고 뭐 교실에서 배우면 뭐 양반이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도 그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쌍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비즈니스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말을 할 때 그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만 안다 이거지.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의 그 대화만 한다 이거지. 왜 그래요?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죠. 유연성을 어떻게 기르냐면요. 우리는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한 사람의 방식을 따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뭐 항상 여자만 만나겠어요? 남자도 만날 수도 있고 영화 배우를 만날 수 있고 소시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그 비행기 탔는데 재판장 아줌마를 만났어요. 판사. 오이씨. 그 아이다호에 있는 판사라고 하더라. 아이다가 아니라 와이오밍인가? 그렇지. 와이오밍 판사를 만났어요. 판사를 만났는데 그 판사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법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둘이서 무슨 무지냐 어려운 영어를 했겠어요? 아니 일반적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운 단어만을 가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쉽게 영어를 하니까 저 새끼는 정말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쌍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영어의 그 힘 그게 상당하다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양반도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뭐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듣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듣기를. 우리는 이제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냥 영어 말해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가 돼야 되는 거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들이 딱 태어나면요, 곧바로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들이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애기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게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도 소리를 듣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실제 그 아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아기가 소리를 들어서 그 기억을 하는데, 메모리, 뇌 속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그건 모르죠, 우리는 사실. 근데 뇌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딱 태어나면서 소리를 한번 질러요. 이제 울어요. 그걸 갖다 누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말은 아니잖아요.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애가 눈을 떴죠. 처음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잘 못 본다 그러잖아요. 눈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 햇빛에 눈이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햇빛이 아니라 뭐 전구라든가. 그래서 금방 이제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봐도 아주 깨끗하게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애기가 귀가 있잖아요. 귀가. 그래서 보통 가장 태어난 애들은 먼저 귀가 발달한다는 거죠. 귀. 당연히 뇌는 발달돼 있죠. 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니까 겨우 엄마, 뭐 아빠, 뭐 삼촌 이런 말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영어를 우린 알고 있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 있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들어서 그 발음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고 뇌에서 이해한 다음에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한 말을 갖다가 내 귀가 들어서 그 소리를 갖다가 뇌에다 전달해서 뇌가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뇌는요, 우리 뇌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그래서 꿈도 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서 소리가 아름다울 경우에 우리 반응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소리를 갖다 우리가 들으면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노래를 못하면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DNA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배웠을 수도 있죠. 좋은 소리는 이 소리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뇌가 통계를 내서 이 정도의 음악, 이 정도의 노래 실력이면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래를 못할 경우에 노래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 계속 영어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영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가 안 고쳐주는 거예요.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눈으로 관찰하는 거.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왜 어떤 형태로 어떤 그 몸의 액션으로 또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을 하는지 그걸 잘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저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 너그러운 마음으로 했느냐, 손을 올렸느냐 내렸느냐, 이런 걸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관찰하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최근에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사람들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모창이라든가 모방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 배우, 개그맨인가?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흉내낼 때 그 사람의 몸의 동작까지 흉내를 내야 된대요. 그 사람의 몸의 동작을 흉내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발음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영어를 갖다 공부할 때 저는 소리를 갖다 외우는 그 재능이 있어요. 한마디로 소리를 외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소리를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호주 친구는 일본말을 참 잘해요. 걔가 호주 친구 아닌가? 미국 친구인가? 일본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재밌는 게, 너 어떻게 일본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소리를 갖다가 듣고 그걸 그림을 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나보러 오더라. 야, 너는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일본말을 잘하냐? 그래서
일본 말이야 뭐 한국말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실제는 내가 외국말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소리 그냥 그대로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갖다 듣고 모방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영어 좀 해봐, 영어 해봐. 그게 아니라 소리를 듣게 하세요. 소리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과가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결과가 말을 못하는 거야 얘가. 그냥 너무 열받는 거 엄마들이 애들 뭐 영어 책 사주고 뭐 학원 보내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학원을 갔다 10년을 다녀도 한국 내에서 10년을 다녀도 영어 못해요. 절대 쓰지도 못해요. 엄마 아빠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미국 가면 다 땡이야 다 땡.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뭘 투자를 해요? 그럼 결론 10년 동안 기다리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해보세요. 지금 현재 결과를 갖다 따지면서 10년 동안 가지 말고 지금 과정을 따지면서 10년을 가시는 거야. 그럼 같은 10년 후에는 결과가 더 좋다 이거죠. 먼저 듣기를 계속 하세요. 듣기. 관찰하고 듣고. 마치 그 CIA 요원처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뭐가 있었지? 그 장소에 뭐가 있었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그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됐지? 입술 모양은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듣기하고 계속. 그 다음에 가끔가다 따라하세요. 따라할 땐 어떻게 따라해요? 손동작도 해야 되죠. 액션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동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Can I have a drink? Can I have water, please? 항상 똑같이 water, please. 항상 그냥 어떤 사람이 물 한잔 하시겠어요? 음료수 한잔 하겠어요?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컵을 들고 하겠죠. 컵을 딱 이렇게 들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 드시겠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한다 이거죠 한마디 액션. Care for drink, care for a drin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그냥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care for a drink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그 컵을 들었나? 컵을 들었으면 더 좋죠. 예, 액션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듣고 써보세요. 한국말로 써도 돼요. 발음 나는 대로 쓰셔도 돼요. 당연히 영어로 써도 되죠. 당연히 뭐 약어로 써도 돼요. 비코스를 B로 써도 되고 뭐 people을 P로 써도 되고 빨리빨리 써도 돼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쓴 걸 자기가 읽어보기도 해보세요. 짧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말도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계속 연극하듯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학원 애들이 요즘 뭐 5학년 때 4학년 때부터 학원 다니나 영어 학원 뭐 좀 일반적일 경우에 이제 부자들은 이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일 경우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갈 수도 있고 아니 못 갈 수도 있죠. 고등학교 때부터 가나요? 이런 애들이 5년 6년 이렇게 기간을 봤을 때 1년 안에 이번에 지금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5년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잣집 애가 한국에서 5년을 투자하고 좀 어려운 애가 한국에서 5년을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거에서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부자보다 좋은 방법을 썼던 아이가 결과가 더 좋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그럼 학원 보내지 말아요? 듣기만 시켜. 학원에 가면요 듣기만 하는 수업이 있어요. 실제로 토익 시험이라든가 토플 그 클래스에 그게 상당히 괜찮아요. 듣기만 하는 것도 어떻게 듣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영어 실제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본다든가 뭐 동화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그게 문법에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법이 지워졌다든가 뭐 간단하게 글이 쓰여져 있지 문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법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그 자체를 갖다가 듣고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 따라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문법에 맞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make a decision 하는데 어떤 사람이 take a decision, have a decision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안 한다 이거지. 그 자체를 그 이디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디엄 자체를 갖다가 이상하게 말을 안 해. 아예.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나는 그 말을 하지? 결론 내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선수 친 거지 한마디로. 그냥 결론 틀린 거다 이거죠.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보고 당연히 읽는다는 건 뭐냐? 그 책에 써 있는 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게 글자의 순서를 보는 거지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눈으로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이상하다. 우리 제 친구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냐요. 저 조선족에서 요즘이 아니라 뭐 많이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조선족 사람들이 피싱으로 전화한다 그러잖아요. 국세청에서 전화 왔다, 뭐 경찰청에서 당신의 통장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습해도 순간적으로 딱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 얘 중국 사람이네, 얘 좀 말투가 이상한데 이게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애가 한국말을 아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뭐 책으로 공부했던 애가 열심히 했어요. 걔가 말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문법이 다 틀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랑 사용하지 않은 발음이라든가 액센트라든가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자체가 약간 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들 수 있어요. 왜?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말 그래도 안 해도 한국에서 매일 사는 사람보단 뭐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끝마무리에서 어느 시작에서 어느 단어에선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조선족 애들하고 같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는 반대로 조선족 애들이 좀 얘 한국 사람 아니네 금방 알아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투리 지방말을 쓰면은요, 아무리 뭐 서울말을 쓰든지 서울말이지 뭐 표준어 하여튼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딱 듣다 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많이 표준어를 갖다 잘 쓰더라고 사실. 저 사람이 진짜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할 때 먼저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내 뇌에 저장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 입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영어가 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주제, 오토바이에 대한 주제, 어떤 모델에 대한 주제. 절대 한국말 캡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자막을 써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유튜브에서 자막 올려놓은 것도 그것도 개파지니까 보면 안 되고요. 영화를 봐도 되잖아요. 영화에 보면 이제 자막이잖아요. 영어 자막, 영어 자막. 영어 자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예? 근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틀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끄고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한 영화를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리와인드도 금방금방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테이프로 돌려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대를 딱 적어 놓고 나서 자기가 안 들린다든가 그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진 다음에 상상을 하는 거죠.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상상. 그러다 보면서 그 단어를 하나씩 잡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야, 오늘 날씨가 안 좋다. Today is cloudy. It's cloudy. 이런 말을 쓰고 싶다. 그냥 먼저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걸 썼다.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써본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 이런 의미가 있구나 보니까. 이렇게 쓰네 얘네들은.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는.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는 거지. 먼저 말을 해야겠다. 먼저 대화를 해야겠다. 먼저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할 때요, 자신이 스스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영어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 울렁증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영어를 한 단어를 해봐. 이제 인사를 갖다가 뭐 친구랑 해도 되는데,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를 갖다 Hey, what's up, man? 이렇게 했어요. Hey, what up?
이렇게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인사를 그냥 What's up 했어요. 했는데 내가 스스로 말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도 좀 이상한 거야. 닭살 돌아. 아, 이제 빠다칠한 것 같아. 느낌이 좀 이상해. 어색해. 이럴 경우엔 내가 아직까지는 내 몸 자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몸 자체가 아직까지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죠. 어떤 영어책을 봤어요. 영어책 단어를 몰라. 아니 미국에 저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임 매거진을 봤어요. 읽어. 아, 저 경제는 아니에요. 읽었어.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읽었어요. 못 알아보죠. 근데 그 사람이 막 글 보면서 막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어색해하고 그러나요? 그냥 모르는 대로 읽는 거죠. 뭐 씨발 이거 뭘 써놓은 거야 이 새끼들. 씨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저 경제 잡지를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신문. 그럼 애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막 긴장하고 막 어색하고 막 땀이 나고 막 닭살 돋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읽다 자겠죠. 졸리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한마디로.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책을 읽는다든가 어떤 짧은 부분의 문장을 읽는데 그 문장이 거부감 있고 막 아주 싫고 막 닭살 돋고 두렵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두렵고 이러면 벌써 영어에 익숙해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되죠. 영어를 단어를 갖다가 내가 읽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영어 못하는 건 알아. 내가 못하는 건 알지만은 막 닭살이 돋고 그러진 않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내가 영어에 익숙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길에서 누가 뭐 어떤 영어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막 뒤로 점프를 한다든가 나한테 영어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어색한데 일부러 막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줄게. 벌써 이제 영어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벌써 어색한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팍 던져서 한국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저씨 혹시 그 코엑스 어디에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듣는 순간 그냥 알아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코엑스 어디? 잠깐만요. 코엑스 어디더라?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여유도 생기잖아요. 한국말은 어떤 사람이 excuse me 했어요. where's coex 이렇게 뭐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where's coex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근데 coex가 아니었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coex가 아니었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아는 곳이 coex가 아니네. 그러니까 준비가 어색하다 이게 잠마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지.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듣고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는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은데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 단어가 서서히 아는 단어구나. 아는 문장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죠. 뭐 당연히 이게 이제 훈련을 계속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면서 결론은 이제 스피드에서 뭐 시험이라든가 뭐 토플, 토익 이런 시험에서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토플, 토익 그 훈련 많이 하잖아요. 답 찍는 거. 답을 찍는 걸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시간, 같은 3년을 투자한다. 같은 5년을 투자한다. 이런 투자했을 때 결과는 다 영어를 못한다, 결론은. 다 영어를 못한다 실제로. 뭐 다 못해 무조건 100% 못한다.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살지 않는 이상 못한다. 심지어 유학 5년 가서 살아도 영어를 못한다 대체로. 뭐 조기 유학을 간 사람 빼놓고는. 근데 조기 유학을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다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다 잘한다고 해서 조기 유학 가서 영어를 다 잘한다고 해서 하버드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갖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5년 동안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 듣기를 열심히 하고 이 자연의 이치 수리를 갖다 그대로 따라서 듣고 관찰하고 그다음 듣고 따라하고 보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말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쓰고 말하고를 가장 늦게 했을 경우에 같은 5년이라도 어떤 사람 계속 말하는 것만 연습하고 처음부터 문법 연습하고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영어를 잘할 것이냐. 제 장담하지만은 자연의 순리를 갖다가 그대로 억셉트한 사람, 듣기를 먼저 하고 관찰을 먼저 하고 보기를 먼저 하고 계속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쓰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는 믿고, 이것도 하나의 정보예요. 사실 이게 100%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날씨 좋은데 수고하시고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안 되고 열심히 사세요. I want my arm about you, the charm about you